급발진 사고를 여러 번 나눠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발진 사고 관련 간담회. 네, 먼저 첫 번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외할머니가 유치원생을 등원시키기 위해서 엄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딸이 이제 배웅하는데 문 닫기도 전에 차가 나가요. 문 닫기도 전에. 야, 아직 출발한 게 아니래요. 네. 그러더니 쾅 멈췄습니다. 오디오는 없는데요. 자, 후방 영상 보시죠. 자, 이제 딸이 엄마 잘 다녀오세요. 네, 근데 문 닫기도 전에 저 뒤에 딸이에요. 네.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태우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꽝꽝꽝. 예. 내 의도와 관계없이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대요. 자동차 회사에서 나와보더니 차에는 이상이 없네요. 차 스캐너 같은 걸로 쭉 했겠죠. 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운전자 실수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나중에 EDR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외할머니가 외손자 유치원 등원시키기 위해서 차 타고 문도 안 닫았는데 외할머니가 그냥 달려갔다? 여기서 차가 결국은요 이겁니다. 붕 가갖고 1차 충격이 언제냐면 이때는 충격이 세지 않아서 요때 쾅 1차 그 다음에 나무 2차 그래서 전부 다 브레이크는 안 밟고 가속페달 미친 듯이 99% 밟았다고 돼 있었는데요. 예, 과연 손자를 태우고 그렇게 했을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50대 중반의 아빠가 20대 중후반에 딸을 태우고 출근 중입니다. 출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보겠습니다. 자네 나 따라와야 되겠다. 이따 거기 가서 할 때 이것도 작동 안 되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차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쾅. 예, CCTV 보시죠. 저 뒤에서 차가 엄청나게 달려오죠. 쾅. 예. 이 사고는 계속 달려갔으면 여길 들이받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해서 그래서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쪽으로 정자 쪽으로 가서 아빠 쪽으로 붙였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EDR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속 페달 미친 듯이 99% 밟았다. 브레이크는 하나도 안 밟았다. 이게 조금 아까 그 정자를 폭격하듯이 그렇게 한 그 사건의 EDR 결과입니다. 가속 페달은 그 마지막에 쾅 들이받을 때 그 전에 5초 동안 가속 페달은 99%,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 과연 몇십 년 동안 운전했고 늘 딸과 함께 출근하는 그 길에서 그래서 좌회전할 때 그때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그렇게 밟을 수 있었을까요? 브레이크는 안 밟고 이분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EDR을 이렇게 추출한 건데요.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으셨네. 본인이 착각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죠. 한 3년 전 사고로 기억하는데요. 저랑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미친놈이었네요. 제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그걸 구분도 못하고 미친 듯이 밟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이제 후를 털겠습니다. 과연 아빠가 미친 듯이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예. 다음 영상 보시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목적지에 다 왔어요. 자, 식당에 다 왔어요. 내릴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왜 이러노? 왜 이래? 아이고. 예. 이 사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차가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CCTV를 확인했는데 CCTV가 없어요.
그리고 차 두 대를 들이봤는데 한 대는 블랙박스가 없고 한 대는 블랙박스가 주차 중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 4년 전 영상입니다. 요즘은 상시 블랙박스 되지만 그래서 후방 이렇게 불박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거 자동차는 멀쩡합니다. 본인이 실수네요. 그런데 식당 주인께서 저거요. 오토바이 급가속하듯이 난 자동차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소리와 함께 갑자기 튀어나갔습니다. 저건 자동차 운전자 실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급발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운전자의 실수로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그 동승자들 전부 다 불박차 보험사에 다 해주고요. 근데 동승자들은 알죠. 동승자들은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모든 책임 본인이 졌죠. 자, 이번에는 도대체 저처럼 왜 이렇게 달려온 걸까요?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이게 불박차입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제한속도 70도로 점점 더 빨라집니다.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답니다. 엄청 빠르게. 지금 시속 얼마나 될까요? 100몇십 킬로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이 사고도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엄마 왜 이래 해서 미친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그래 우리가 보니까 EDR 결과 보면은 당신이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브레이크 안 밟고 나온다. 늘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0대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자, 부부가 교회 갔다 오던 중이에요. 근데 차가 말을 안 들어요. 와 안 되노? 차를 세우려고 옆에 일부러 붙여 차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왜 자막 뺐어 왜?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자, 브레이크 안 됐네. 자기 안 되나? 브레이크 말을 안 됐네. 60대 개인 택시 기사가 개인 택시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 사고도 역시 불박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디오가 있는데도. 이분은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1인 시위도 하고 방송에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 같이 보실까요? 다음 영상은요. 이 영상은 보시죠.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가 앞에 타고 형님 부부가 뒤에 타고 계십니다. 지난 4월 8일 친척분 어디 조문회 장례식장 조문 갔다 오던 길인데요. 왜 이래 말을 안 들어. 차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천천히 안돼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뭐야? 핸드브레이크. 자, 어떻게 좀 해봐. 브레이크 밟았다니까. 피해야 되니까. 피해. 핸드 잘 잡아. 자, 핸드브레이크. 남편이 핸드브레이크 당겨줬어요.
안에는 이제 브레이크 꽉 잡고, 저 핸들 꽉 잡고 있고, 예. 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디가 세울 데도 없고, 어떡하지? 저 앞에 차들이 이제, 차들이 있는데, 브레이크 안 돼? 땡땡땡땡 소리는 핸드브레이크 땡긴 소리예요. 어떻게 좀 해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아이고, 부딪히고 나서도 차가 계속 가네요. 이런. 후방 영상. 이런. 부딪히고서도 차가 계속 갑니다. 차가 얼마큼 갈 거야? 자, 하나, 둘, 가로등 둘. 가로등 둘 정도가 넘죠? 자, 후방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고 나고 얼마나 더 가는지. 가로등 하나 간격이 한 35m 되죠? 브레이크 안 된다고. 자, 가로등 하나, 둘, 셋, 넷. 브레이크가 안 돼. 가로등 4개. 약 140m 이상을 사고 나고서 더 달렸어요. 빨리 얼른 불러. 예. 브레이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되네. 뭐. 예.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안 됐어. 이거 고정. 예. 남편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윗동서 그렇게 타고 오면서 지난번에 우리 신갈에서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빠랑 엄마랑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랑 초등학교 딸이랑 차 왜 이래 거기서 띵띵띵띵 사이드 땡겨서 띵띵띵띵 소리 나고 그런데 차가 막 그러다가 외삼촌한테 통화해갖고 외삼촌 차가 안 서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시동 꺼봐 시동 꺼서 겨우 멈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EDR 기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EDR 기록을 못 주겠대요. 왜냐면은 2015년도인가 2015년도 12월부터 EDR 기록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15년 그 법이 시행되기 조금 전에 이 차가 나온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EDR 기록 못 주겠다. 의무가 없다. 그런데 기록은 못 주더라도 내용이라도 알려달라 했더니 브레이크 안 밟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 그렇게 나왔답니다. 브레이크가 안 돼.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남편은 그 엔진 브레이크라도 잡아보려고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갖고 노력까지 다 했었대요. 근데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저렇게 생생한 오디오가 있는데도. 이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처음 공개한 겁니다. 이번에 다른 영상. 여러분들 보신 영상이죠? 강릉.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저 앞에 차예요. 아까 날아간 차가. 저 차는 할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손자. 학교에서 데려오는 중이에요. 네,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집으로 데려오던 중에 앞차를 들이받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 저렇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붕 뜹니다. 예. 다른 각도의 영상 보실까요? 저 앞에서 뭐가 붕 날려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처박혔습니다. 전방 영상 하늘 향해 있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이게 아까 그 차의 블랙박스예요. 이게 왜 안 돼? 예. 차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손자 이름을 부릅니다.
예. 이 사고 어떤가요? 차가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손자는 가족 곁을 떠나고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60대 할머니가 얼마나 차를 세게 몰았으면 붕 나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국과수에 차량을 보내서 감정했습니다. 차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게 강릉에서 있었죠. 경찰에서는 할머니를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손자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할머니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보내겠죠. 차에는 이상이 없다 그랬으니까, 국과수에서 이상이 없다 그랬으니까.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가 운전하다가 손자가 사망했으니까 정상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할까요? 그건 적절치 않죠. 기소유예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그래야죠. 나한테 차가 미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했다면 날 기소해라. 나 법원에 재판받겠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검사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기소해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유족들은, 그리고 저 할머니는 검사가 기소해 준다 그러면 나 절대 기소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서 많이 아까 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조물 책임법을 바꿔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저런 사고일 때 피해자는 운전자죠. 운전자는 차주죠. 이 차가 미친 듯이 저절로 달려나갔다. 내가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안 됐다. 그걸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주장만 있으면 안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차가 미쳤다는 증거를 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블랙박스 영상. 차가 비행기 돈 어떻게 나눌 수 있지? 그리고 이게 안 돼. 그거 갖고서는 여태까지 못 이겨요.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지난 3월 10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 등 11분이 발의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 자동차죠.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 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 당시에 그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입증해라. 아니, 자, 블랙박스 봐라. 비행기 소리 날아가지 않았냐? 음성도 있지 않느냐? 이 차 미쳤다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동차에는 아무 문제 없어라는 걸 입증해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라. 그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지금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날. 그래서 지금 위원회 심사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원님들 11분이시고요.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그때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 근데요, 이거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EDR에서는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 브레이크 안 밟았다. 그건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EDR에 대해서 넌 비정상적이잖아. 그래서 급발진을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것을 현행법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이심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 가공한 제조업자가 결국 국산 자동차는 국산 자동차 회사가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까지가 아니고 증명까지가 아니고 추정, 이 정도면 그렇게 보인다. 그런 영상 자료나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러면 손해를 입은 당시, 사고 당시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던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해야만
입증 못하면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고 당시에 그 차액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업자가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그러면 책임져라.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진짜 수십 차례가 아니라 수백 차례 얘기 주장했었죠. 근데 이제서 이제서 국회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세차장에서 나옵니다. 옆에 남편이에요. 저기 가서 물 닦아야 돼요. 왼쪽에 가서.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네, 역주행 엄청. 사람. 네, 이 사고 기억나시죠? 시속 130km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좁은 갓길을 달리고 마주오는 사람도 피하고 덤프트럭도 피하고 마지막에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편의점 50대 여주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대요. 60대 여성 운전자. 경찰에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자동차 이상 없다. 운전자 실수다. 경찰은 검찰로 보냈고요. 검사는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 일어나자마자 이분 그 며느님, 아드님과 많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글도 주고받고 전화도 통화하고 그리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께 자문 두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연락도 드렸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죠. 근데 김필수 교수님께서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 등이 안 들어옵니다. 이 사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었을까요?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급발진 사고다. 난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이 차에 블랙박스 녹화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기 위한 세차를 마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주유소 부지로 이동하더니 갑자기 엔진에서 므앙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역주행을 33초 동안 계속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이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음에도 차가 내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갈 수는 없다. 만 저렇게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고속에 역주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하는 거 보이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이다. 35초가량이나 계속됐다. 그럼 이것은 운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주유소 세차를 한 이후 차량에 물기를 닦기 위해서 왼쪽에 공터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 전혀 눌리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95년도 이후 이 사고가 2019년인데요. 예. 그럼 몇 년이에요? 20몇 년 동안. 25년 동안. 큰 사고 낸 게 없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뭐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뭐 술을 마셨다거나 그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또 이 차가 미쳤어라는 여성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그럼 이 차가 미친 거 아니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 강하시 나타날 수 있는 특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없다. 예, 전기 계통 문제가 없다. 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상태로 특이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다가 버스 정류소, 구조물과 편의점 충격하는 상황에서 제동등이 점등된다. 즉, 제동등, 브레이크등 보니까 정상적이다. 그러면 안 밟았다. 제동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완전히
폐차하게 해야 될 그 완전히 그 쇳덩어리 갖다 놓고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스캐너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기 전자 제어 계통에 고장 코드는 검출되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가 주는 그 스캐너로 찍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급발진 관련한 차량 결함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결함 없다. 제동 불능 유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왜 안 잡혀? 그때 안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꼼을 쇳덩어리에다 놓고 차는 멀쩡하다. 못 찾은 거죠. 그 당시를 못 본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까 그 강릉 사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 폐차에 시켜야 될 차를 갖다 놓고 이상 없네. 안 보이네. 이상이 안 보이네. 바닷가 바닷물이 쭉 들어왔다가 백사장에 누가 멋지게 사랑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저기 여보 여기 좀 봐. 근데 그 사이에 보기 전에 물이 싹 떴다 나갔어요. 그럼 보일까요? 사랑해가 보일까요? 사랑해? 그때 봤었어야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에 대해서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 브레이크에 진공 배력이 무력화돼서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며 아예 눌리지도 않고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운전자 잘못을 볼 수는 없다.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되지 아니한 차량 급발진 사고도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김필수 교수 의견, 그게 수긍이 가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 토대로 그것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검사는 운전자 잘못돼서 입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에요. 무죄. 이 판결은 검사가 항소했는데 항소기각. 검사가 대법원의 상고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그거는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무죄지. 여기 봐. 여기 범죄세 증명이 없는 경우지.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경찰하고 검사가. 형사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급발진은 아니다. 형사에서는 무죄지만은 민사적으로는 자동차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형사에서 무죄 받으면 당연히 민사에서 급발진 인정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고 나기 직전에 스톱시키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 70대 운전자이시고요. 개인 택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래서 앞에 걸어가던 청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EDR은 보나마나 똑같겠죠. 이것도 전기차라고 그럽니다. 이분 아드님과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사무실에 오셔갖고. 근데 블랙박스 시간이 좀 짧다. 좀 더 장시간이었으면서 그러면서 막 다른 좀 어떻게 차를 세워보려, 차를 피워보려는 노력이 좀 더 많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만 있고 이 차가 왜 이러지? 큰일 났다. 뭐 이런 그 오디오도 좀 부족해서 이게 좀 길었으면 아까 30몇 초 정도 그랬으면은 아까 양주 그 역주행 사고처럼요. 그러면 이거는 운전 잘못이 아니라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참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CCTV나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블랙박스에서 브레이크 등이 아버님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보고 다시 또 궁금한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다른 사건 가보겠습니다. 쾅. 주차 왜 저랬죠? 블랙박스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다시 영상 보시죠. CCTV.
자, 동그라미,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셨죠?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 등인지 아닌지는 2차의 그 EDR입니다. 브레이크 안 밟았다. 가속보다 100% 밟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브레이크 등이 보이는데요, CCTV에. 근데 이 차가요, 이렇게 생긴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여기에 상시 미등이 켜진대요. 그래서 저게 브레이크 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 차 이렇게 생긴 차. 여기는 여기에 보조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대요. 이렇게 생긴 차라서 여기는 낮에도 불이 켜진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더 밝게 켜질 뿐이지. 그래서 아까 그거 갖고 브레이크 등이라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고 풀박차 가면서 브레이크 등이 켜질 겁니다. 우선 처음에 출근 중이에요. 출근 중에 이제 여기서 우회전해야 될 겁니다. 우회전하려고 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데 차가 왜 이래? 왜 이래? 어허. 이런. 이번엔 후방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후방 영상. 이분이 차에 탔는데 트렁크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아마 실수로 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고 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기 전에 브레이크 밟으면 등에 들어오겠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자, 브레이크 눌렀죠? 그런데 차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잘 보세요. 네, 브레이크등 보이죠? 보여요. 보여. 예.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등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등이 보이는 게 후방 영상에서 보이고요. 또 그리고 EDR에도 브레이크등이 온. 잠깐 꺼졌다가 온. 그런데 가속페달 99%. 스로틀 밸브 1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나 브레이크 밟았는데. 이거요. 한쪽 발은 가속페달 밟고 한쪽 발은 브레이크 밟으셨네요. 자동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30년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양발 운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결국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라도 그렇더라도 두 발로 다 밟은 거야. 실수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브레이크 등이 있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도 확실하게 이 정도면 급발진 사고잖아 라는 것을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주고 자, 이제는 니네가 자동차에 결함 없는 거 증명해봐. 증명 못해 니네 책임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브레이크 등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급발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거. 전부 다 브레이크 안 밟았다. 나는 밟았는데 안 밟았다. 나 브레이크 밟았어. 나 양발 운전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겁니다. 뭔가요? 뭐죠? 예.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차가 가면서요. 자, 발 하나죠? 발 하나.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숫자. 전방, 후방, 페달. 이 똑같은 거니까 3 채널이니까요. 이 페달 블랙박스를 나중에 발만 다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방과 후방과 페달이 연동돼야 됩니다. 연동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 창문으로 지나가는 풍경, 요 나무들이 지나가잖아요. 요게 보여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가장 완벽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메타값 3개가 명확한 요걸 보여주면 나 봐라. 자,
이 차가 빡 나가고 뭐 부딪힐 때 딱 미친 듯이 브레이크 빡 밟고 있었는데 한 발은 여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EDR에서 브레이크 한 밟았네 가속배다 99%네 이렇게 나오면 그 EDR이 엉터리라는 거죠. EDR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 하나만 증명하면 그때부터는 팔씨름이 이렇게 된 게 완전히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물 책임법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 사고는 급발진 사고로 추정된다라는 자료를 보여줘야 되는 영상과 기록물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영상과 기록물 그것은 비디오, 오디오, 브레이크 등 이것건 부족하고요. 이것까지 있어야 그래야 자동차 회사들이 꼼짝 못할 겁니다. 브레이크 등을 보여줘도 양발 운전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 심의 중이고 앞으로 이제 국회 표결이 필요하겠죠. 과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험난한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수입업자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국회에서도 나서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장관께서 나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나섰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 페달 블랙박스 이걸로요. 난 브레이크 밟았었는데 난 브레이크 미친 듯이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갖고 이게 안 밟히는 이게 딱딱해져갖고 안 밟히는 네 요거요. 그러면서 오디오와 함께 비디오와 함께 그런 게 딱 그런 영상이 하나만 나오면은 게임 오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하루속히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사고를 제가 3건이나 보여드렸는데요. 그 운전자분 한 분은 무죄 판결 확정됐어요. 한 분은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요.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지금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모든 급발진 사고의 공통점은 사망사고는 차를 국과수에 가져가서 분석합니다. 감정합니다. 국과수에서는 자동차는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운전자들은 억울해합니다.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고 자동차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정도면 사람의 잘못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건의 급발진이 사고가 있는데 한 건이 있어요. 수입 자동차 항수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게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 간 지 한 3, 4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짧은 거 영상이 길면 이 차가 미쳤어 그러고 막 사고를 피하게 하고 이 정도만 사람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영상이 짧다 하더라도 짧은 것도 나 브레이크 계속 밟은 게 나오면은 그런 운전자 잘못은 아니죠. 우리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전문가, 공학 전문가 또는 자동차 쪽으로 그 전문가분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규명해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한국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급발진을 잡았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믿을 만한 것이 대한민국 자동차다라는 그날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3건의 사망사고를 보여드렸는데요.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아주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그리고 한 분은 무죄, 2분은 아직까지 지금 재판까지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분들에게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억울함이 없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원합니다.